반갑습니다. 삼성 단락전류 이야기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한 3강 정도를 쭉 올렸었는데 생각하기에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아예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올렸던 강의는 조금 내리는 상태에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삼상 단락 전류를 이해하려면 일단 처음에 자 직렬 RL 회로부터 차근차근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직렬 RL 회로에 대해서 자 우리가 보통 자 계산 문제로 직렬 RL 회로를 많이들 접하죠. 허나 이번 시간은 계산 문제가 아니라 자 RL 회로를 사용해서 자 단락 전류에 대해 자 분석을 하는 경우들이 아주 간혹 있는데 그게 어떠한 자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자 계산 문제가 아니라 자 RL 회로의 자 특성 혹은 자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거냐면 자 첫 번째로 RL 직렬 회로 단락 전류 자 분석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자 직렬 RL 회로가 자 R이 자 존재하는 경우가 있고 자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자 예로 들어서 전압이 0일 때 자 투입하는 경우라고 하면 자 고장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고장 발생. 자 전압이 0일 때 자 고장이 발생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고, 자 그리고 저항이 없을 때 전압이 최대일 때 자 투입하는 경우 자 고장이 발생한 경우가 되겠죠. 자 이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항이 있는 경우에 자 각각 어떻게 되는지도 계략적으로나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RL 직렬 회로 과도 현상입니다. 자 RL 직렬 회로 과도 현상은 자 발전기 임피던스 변화를 자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자와 댐퍼 시정수도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계자와 댐퍼 시정수를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 계자 저항 그리고 계자 인덕턴스 그리고 댐퍼 저항 댐퍼 인덕턴스를 자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기 임피던스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 공급 내 자속 패스를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로 자 이 친구와 이 친구를 자 고려한다 안 한다,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친구 때문에 우리 AC 성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직렬 RL 회로에서 자 요렇게 스위치를 꽝 닫게 되면 우리 AC 성분과 자 DC 성분이 있는데 자 여기 AC 성분이 어떻다? 자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가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AC 성분이 변화하지 않는다. 자 이 말은 이러한 그래프를 갖는다라는 뜻이고, 그 말은 즉슨 크기 변화가 없이 일정한 값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순식값이 일정한 게 아니라 자 실효값이 일정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친구 가정 때문에 자 AC 요소가 자 변화한다 변화하지 않는다, 자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AC 요소가 자 변화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자 변화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텐데 자 변화를 하든지 변화를 하지 않든지 이러한 AC 요소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대칭 요소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자 DC 요소가 있습니다. DC 요소. 자 이러한 DC 요소는 자 변화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대칭 요소는 RL 직렬 회로에서 변화하지 않죠. 하지만 DC는 변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자 이 경우는 자 고정자 저항과 인덕턴스 자 성분에서 저항 성분이 있다 없다, 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에너지를 소모할 친구가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즉 DC 소모 대상이 없다라는 거죠. 에너지 소모 대상이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에너지 소모 대상이 있다 없다, 자 없다라는 말이 되죠. 그래서 저항이 없는 경우, 즉 고정자 저항이 없는 경우에는 자 DC 요소도
자, 불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C 요소도 불변, 자, DC 요소도 불변인 경우에 우리 전압 투입 시 자, 단락 전류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과정을 사용해서 자, 전압 투입 시점에 따른 단락 전류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압이 0일 때 자,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전압이 최대일 때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자,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경우가 끝나고 나면 우리 저항이 있는 경우, 즉 고정자 저항이 있는 경우에 자, DC 요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자, 수식을 사용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다시금 정리를 해보면 어떻다? 자, 요 두 친구 보이시죠? 요 두 친구는 자, AC 변화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발전기 임피던스 변화, 그리고 계좌 댐퍼 시정수. 자, 이 친구들은 AC 자,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나중에 요 두 친구 가지고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각자 간에 조금 의견 차이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허나 저도 제 의견이 있습니다. 저도 제 의견이 있다. 그러나 어떻게 조금 수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냐면, 자, 책의 내용이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은 A씨가 자,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그런데 다수 의견이 있고요. 자, 소수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제 생각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다수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수업하는 내용들은 책에서 공통적인 내용, 다수가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책으로 실어 놓은 내용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이 앞으로 시험에 나오고 여러분들이 자주 쓰게 될 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수의 내용도 언급을 하긴 하겠지만은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A씨가 자, 변화하는 데 있어서 요 두 친구 있죠. 요 두 친구를 언급할 때 자, 어떻다? 자, 책을 자, 뒤져서 자, 다수의 의견을 자, 싣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 자, 전압 크기가 자, 0일 때 자, 고장이 발생하면 RL 직렬 회로에서 저항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자, 없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장이 처음에 전압이 0일 때, 전압이 현재 빨간색 그래프가, 붉은색 그래프 보이시죠? 빨간색 자, 그래프, 자, 얘가 전압이다. 그래서 전압이 0일 때 현재 고장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장이 발생하게 되면 자, 자속 크기는 면적 기준으로 최대가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A 다시 상이 있고, 자, 여기에 고정자가 이렇게 몰려 있죠.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그쵸? 이때 자, 면적 기준으로 보자면 회전자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상태죠. 그래서 자속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 자속의 양이 자, 최대가 된다는 거죠. 여기 파란색이 됩니다. 요거 파란색. 그래서 요 위치에서 지금 고장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자, 이때 자속은 순간적으로 변화할 수가 없죠. 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자속은 순간적으로 변화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언제? 자, 고장 발생 순간에. 이 말은 뭐와 같다? 자, 에너지는 연속적인 변화를 갖는다 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고장 순간에 에너지 레벨이 이렇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요 사이즈를 갖는다. 이 사이즈를 가질 때 우리 고장이 발생하면은 이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사용할 곳이 있나요, 없나요? R 소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그럼 회전자가 회전을 하기 때문에 자, 고정자 면적에서 느끼는 자속은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하면 이렇게 눕겠죠. 그러면 면적 기준에 있어서 자속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떨어지죠. 허나 이 에너지 레벨은 자, 어디에도 쓰인 곳이 없죠. 그래서 고정자에 어떠한 전류가 흐른다? 자, 자속의 양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경향이 보이죠. 왜? 회전자가
자, 회전해서 자속의 양이 줄어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에너지는 어디에도 쓰인 일이 없죠. 그래서 에너지는 항상 일정한 상태가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에너지가 줄어들어도 나머지 에너지가 이렇게 채워져야 되겠죠. 이게 바로 이 녹색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고정자에 뭐가 생기냐면 회전자가 이렇게 회전을 할 때 고정자에는 자속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려고 이렇게 자속을 만들려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고정자에 당연히 전류가 흘러줘야 이러한 자속이 추가적으로 생겨가지고 자, 이러한 상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레벨 자체는 자, 여기 레벨 보이시죠? 자, 이 친구를 항상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전자가 회전을 해갖고 자,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변동이 됐을 때 자, 고정자에 추가적으로 전류가 생성이 돼서 자속을 자, 채워 넣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이때 이 녹색 친구를 우리 자, 2번이라고 하고 자, 파란색 친구를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1번과 2번을 자, 합쳐줬더니 전체적인 에너지 레벨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써주겠습니다. 자, 요 친구는 회전자 때문에 자, 고정자에 있어서 자속이 변동한다라는 거죠. 자, 1번 친구와 자, 고정자에 추가적으로 전류가 만들어져서 자, 자속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두 친구를 합치게 되면 자, 검은색 3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2번인 친구는 뭘로 분해가 된다? 얘가 지금 2번이죠. 얘가 4번이라 하고 요 친구를 5번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4번과 자, 5번으로 분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을 우리 전류의 DC 분이라 하고 자, 5번을 전류의 AC 분이라 합니다. 그래서 2번을 우리 어떤 전류를 하죠? 자, 고장 전류를 하죠. 자, 저항에서 에너지를 자, 열로써 소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 DC는 변화가 있다 없다? 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RL 직렬 회로에서 저항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자, AC 성분은 항상 어떻다? 자,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저항이 고정자에 자,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고정자에 저항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다. 이렇게 제가 모델링을 해줬죠. 저항이 있다. R 성분이 있다. 자, 이렇게 되면 아까 전에는 자, 파란색 자속 보이시죠? 요 자속이 자, 요렇게 될 때 녹색에서 아까 전에 요마만큼 자, 전류가 생겨서 자, 추가 자속을 만들어내 가지고 자, 에너지 상태를 일정하게 만들어 줬죠. 자, 여기에서 어떤 변동이 생기냐면 자, 저항에서 자, 어느 정도 양을 뭘로 소비를 한다? 자, 열로써 소비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검은색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요런 식으로 검은색 그래프가 내려앉게 됩니다. 자, 요 차이 보이시죠? 이게 바로 열 에너지로 소모한 친구들이 됩니다. 열 에너지로 저항해서 이렇게 소모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는 현재 여기 파란색 보이시죠? 얘랑 여기 녹색이 되겠죠. 그리고 소비한 에너지가 있겠죠. 자, 소비한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빨간색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소비한 에너지나 지금 현재 자, 보유하고 있는 여기 두 가지 에너지 보이시죠? 자, 이 두 친구의 합은 언제나 자, 일정하나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의 양은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2번 친구를 분석을 할 때 자, 어떻게 분석이 되냐면 아까는 자, 4번 친구가 일정했죠. 허나 요렇게 내려앉게 됩니다. 요게 이 빨간색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동일. 그래서 4번이 변화가 있고 5번은 아까 전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좀 그래프를 좀 못생기게 그렸죠. 자, 그래서 2번 그래프도 자, 변동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AC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자, 2번이 변화한다라는 겁니다. 아까랑 다르죠. 여기 있는 2번도 자, 변화를 하겠죠. 그럼 우리 중요한 사실, 자, 전류의 값은 어떻게 된다? 최대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한 가지 더 알아보셔야 할 게, 전압이 최대일 때 투입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살펴봐야 되겠죠. 자, 전압이 최대일 때 투입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고정자가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현재 전압이 최대이기 때문에 자, 회전자가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A, A 다시, 그리고 자속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때 투입한다, 즉 고정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면적 기준에 있어서 자속의 양은 어떻게 됩니까? 자, 빵이죠. 자속이 없다. 즉 내가 보유하는 에너지가 고정자에 있어서 있다 없다. 자, 보유 에너지가 제로다. 그 말인즉슨 자, 사용할 자, R도 없고 자, 보유한 에너지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회전자가 회전을 해가지고 자속이 이렇게 면적 기준에 있어서 상승을 했다라고 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회전자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면적 기준에 있어서 자속의 양은 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최대가 되면 처음에 고장이 발생했을 때 자, 에너지의 양이 자, 제로였죠. 그럼 에너지가 없는 상태를 자, 유지가 되는 것이죠. 자, 유지. 그래서 초반에 고정자에서 전류가 당연히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왜? 초반에는 자, 자속, 즉 에너지 변화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자, 그 뒤로 회전자에 의해서 자, 고정자의 자속이 변화한다. 즉 에너지 보유분이 자, 바뀌게 되면 고정자에서는 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요렇게 에너지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려고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정자 입장에서 자, 자속의 양이 늘어났으니까 자, 반대급부로 자속을 요렇게 자, 내려고 고정자의 전류가 요런 식으로 흐른다라는 거죠. 전류의 방향은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 친구를 우리 2번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파란색을 1번이라 할게요. 그러면 1번과 자, 2번을 더했더니 자, 3번 얘가 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고정자의 에너지 변화는 자, 없고 에너지 상태도 자, 제로가 된다라는 거죠. 얘를 더했더니 여기 3이 되더라.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 얘가 2번이죠. 자, 그리고 이 친구는 뭐와 뭐로 나눌 수가 있죠. 자, 자기 자신을 자, AC로 삼는 4번과 자, 여기 5번 DC로 나눠 볼 수가 있겠죠. 4번 자, 5번 이 친구는 A씨고 변화가 없고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없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변화가 없고 자, DC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항이 있다고 해도 우리 에너지 상태가 제로이기 때문에 얘를 모델링을 해줘도 고장 전류의 파형은 자, 이런 상태를 갖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아까 고장 전류는 어땠습니까? 이러한 파형을 가졌다고 하면 지금은 어떤 파형을 갖죠? 이런 파형을 갖죠. 그래서 전압이 최대일 때 자, 고장이 발생하게 되면 자, 고장 전류의 크기는 자, 최소 값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우리 RL 회로 자, 분석에서는 자, 자속 일정 법칙만 자, 적용을 해 가지고 우리가 단락 전류가 어떻게 되는지를 자,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자, 간단하지만 자, 변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변형을 할 거냐면, 먼저
공급 내에서 자 차속 변화를 자 고려하지 않고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분석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자 계좌와 자 댐퍼 시정수를 자 사용해서 자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만 말씀드리면 자 계좌 댐퍼 시정수에 의한 분석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수업을 하긴 할 건데 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친구입니다. 발전기 임피던스를 자 RL 회로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는데 자 나중 되면 고려하게 될 거거든요. 자 요 친구가 정말 중요합니다. 얘가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삼성 단락 회로에서. 그래서 다음 시간은 자 계좌 댐퍼 시정수를 자 고려하는 경우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자 직렬 RL 회로와 자 접목해 가지고 한번 설명을 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이 정도 강의를 하게 되면은 자 여러분께서 조금 받아들이는데 조금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족한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